자, 볼 건데요. 화법과 작문을 말씀을 드릴 건데, 일단 첫 번째로 보여드릴 건 뭐냐면, 청평을 제가 이제 따로따로, 선택 과목은 따로따로 해서 보여드릴 건데, 어제 전체적인 총평 말씀을 드렸고, 기본적으로 화법과 작문을 따로 말씀드리는 이유는,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화법과 작문을 많이 틀렸을 때 보이는 특징은 뭐냐면, 화법과 작문을 너무 간단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번 시험에서 많이 틀렸던 분들은 제가 문제를 풀어보고 분석을 해본 결과, 중요한 건 뭐냐면, 선택지들이 디테일했었을 뿐만 아니라 글을 독서처럼 읽지 않고 조건을 정확하게 보지 않으면 문제가 어려웠을 겁니다. 화법과 작문이 어려웠었던 시험이 언제냐면 22년 수능입니다. 22년 수능이 제일 어려웠는데 그 22년 수능에서 오답률이 70%가 넘는 문제가 있었고 그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잡았어야 되는 기준은 뭐냐면 글을 단순히 지문 읽듯이 읽지 않고 독서처럼 읽지 않고 그냥 느낌적으로 문제를 푸는 학생들이 많이 틀렸습니다. 화법과 작문이 이런 영역이 나오면 오답률이 무조건 높아지는데 지금 요 보이는 특징 자체는 22년 수능과 19년도 수능에 어려웠던 포인트 자체들이 그대로 담겨 있기 때문에 제 생각은 화법과 작문도 그냥 공부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엄매가 어렵거나 화법과 작문이 쉽다라는 생각 자체를 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엄매도 많이 학생들이 틀리고 있기 때문에 화법과 작문을 한다는 것 자체가 크게 불리하지 않아요. 그러면 쌤 생각은 이 정도 난이도의 문제 자체로 다시 회귀한 것을 보면 지난 2, 3개년 동안 화법과 작문이 너무 쉬웠기 때문에 다시 화법과 작문에 대한 난이도를 높이는 방향을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자, 9월 평가원이 문제가 어려웠죠. 문학이 많이 어려웠을 것이고 독서도 어려웠겠지만 사실 제 생각은 독서는 생각보다 많이 평이했기 때문에 그러면 난이도를 올릴 수 있는 방향 자체에서 가장 좋은 건 선택 과목을 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선택 과목이 많이 어려운 것이고 여러분들이 쉬운 시험을 기대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특히 화법과 작문은 제 생각에는 디테일하게 읽는 것 자체가 연습이 안 돼 있거나 선택지를 디테일하게 보는 것 그리고 조건을 정확하게 보는 연습 자체가 안 돼 있고 그냥 엔제 정도 풀면서 무슨 말하지? 어떤 느낌인지만 툭툭툭 치고 가면 문제가 생길 것 같습니다. 하여 해설 강의 보시고요. 제가 읽는 것처럼 똑같이 읽으시고 단순히 일치로 가지 않습니다. 저는. 알겠죠? 그래서 독서 능력을 배양시킨다는 생각으로 도약 화작을 좀 공부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독서 공부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좀 점검하시기에 좋은 강좌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수업은 독서 강좌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공부하고 있는지를 공부하시고요. 화작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단순 일치로 풀리지 않습니다. 알겠죠? 글의 철저한 논리성 자체를 가지고 문제를 풀기 때문에 화법과 작문에 대한 정확한 기준 자체를 잡는 것으로 공부하시고요. 남은 기간 동안 화법과 작문도 학업을 해야 하는 영역으로 공부하시고 일주일에 1회 정도는 최근 기출을 좀 풀어보시길 권장드립니다. 2019년도부터가 의미가 있고요. 19년도 6구 수능부터 작년 6구 수능까지 다 공부하시고 제가 도약 강좌에 다 올려놨으니까 도약 강좌에서 하나 접근하는 걸 연습하십시오. 아시겠죠? 독서처럼 푸셔야 되고 저는 도약에서 가르쳤던 대로 가르치겠습니다. 알겠죠? 일관된 풀이가 얼마나 무서운지는 제 인강수강을 하신 분들은 똑같이 공부하고 있음을 깨우치시면 좋겠고 인강수강을 안 하시고 해설 강의만 듣는 분들은 내 공부가 어디가 비어있고 어디가 부족한지를 보십시오. 아시겠죠? 출제 의도는 동일하며 그 동일한 출제 의도 안에서만 사고력을 길러도 여러분들이 크게 이견 없이 틀리지 않을 겁니다. 알겠죠? 오케이. 자,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봅시다. 첫 번째. 일단 자 연날리기에 대해서 알게 되면 좋을 것 같은데 여기서 이제 글 읽기가 중요한 거거든요. 첫 단락기 좀 보시면 연날리기의 역사와 놀이 방법입니다. 그러면 자 이걸 우리가 독서처럼 보면 역사와 놀이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야 라고 하면 이렇게 두 가지를 펼쳐놨죠. 그러면 이거는 제가 독서할 때마다 말씀드리는 거지만 그리고 기존의 기출대로 보면 논제를 나열한 것이고 논제를 나열하면 순서가 정해집니다. 알겠죠? 그러면 평가원은 뭘 물어볼 수밖에 없냐면 논제 나열과 순서 자체를 가지고 노는 걸로 연습을 해야 되는 방식밖에 나올 수가 없어요. 알겠죠? 그래서 논제 나열을 통해서 순서를 잡았다는 걸 보시고 두 번째 단락 갈 때는 역사의 포인트를 두시면서 갑니다. 알겠죠? 이렇게 보는 겁니다. 해서 자 독서처럼 첫 문장 기준입니다. 그럼 첫 문장은 연날리기는 언제부터 시작됐을까? 그럼 첫 단락 붙이면 역사가 바로 꽂혀야 돼요. 알겠죠? 단순히 일치가 아닙니다. 다시 화법과 작문은 제가 6월 평가원은 너무 쉬웠기 때문에 화법과 작문 수업을 안 했는데 9월 평가는 해야 되는 이유는 어제 총평 캐스트에서 댓글을 올라오는 거 보니 엄매만 하려고 했는데 화법과 작문을 틀린 친구들이 많아서 제가 이건 수업해야겠다. 왜냐면 아이들이 독서를 막 읽는구나 라는 걸 잡아서 그렇거든요. 독서 공부 꼭 하시고 그 독서 공부보다 논리성이 쉬워서 이해되기 쉬운 지문이 화법과 작문이라고 공부하시면 독서처럼 하셔야 돼요. 알겠죠? 자 그럼 보세요. 역사 잡을 겁니다. 이렇게. 됐죠? 그러면 먼 옛날부터 그냥 역사 이겁니다. 이렇게. 화면 보시고. 됐죠? 자 그럼 보세요. 고구려 때부터 했어 읽으시면 돼요. 됐죠? 오케이. 그 다음
김유신이 군사적 목적으로 연을 기록했어. 옛문헌을 살펴보면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하다가 자, 요 단어 별표입니다. 됐죠? 그러면 자, 여기서 두 번째 단락에서 접근하셔야 될 건 그냥 고구려뿐만 아니라 삼국사기에서도 사용했어 라고 쭉 가는데 중요한 건 상대어입니다. 자, 민간이라는 단어가 나왔다면 결국은 민이라는 단어가 나왔으면 공적이라는 단어가 나와야 되고 그 공적이라는 단어를 군사라는 단어로 바꾼 것이죠. 해서 이 단어가 공으로 바뀌셔야 됩니다. 공적으로 사용하던 연날리기가 민간으로 변했습니다 라고 해야 돼요. 이렇게. 됐죠? 오케이. 자, 그 다음 또한 우리 선조들은 정초에 연날리기를 하였고 남녀노소 누구나 즐겼다고 합니다. 그러면 역사는 결국은 오래되었습니다가 기준. 그랬을 때 핵심은 군사에서 민간으로 갔고 또 정초에 했다. 요 두 단어만 잡아내면 이거는 다 읽은 겁니다. 이렇게. 됐죠? 필요한 것들을 선별적으로 읽을 수 있는 능력은 독서 능력입니다. 알겠죠? 오케이. 그리고 요 안에서 문제들이 나온다는 걸 확인하셔야 돼요. 그럼 만약에 내가 잡은 데서 문제가 안 나온다고 보면 피드백하면서 요 문장 요 단어를 왜 놓쳤지를 찾으셔야 됩니다. 그게 만약에 단순일치거나 지엽적인 부분으로 묻는 건 대다수가 사설입니다. 알겠죠? 오케이. 자, 그 다음 내가 놓쳤으면 왜 놓쳤는지를 보시고 너무 지엽적인 거라면 정답이 될 가능성이 없습니다. 됐죠? 그게 평가원 순위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징입니다. 됐죠? 그러면 저는 3단락 갈 때 무슨 방법 찾겠어요? 놀이 방법 찾겠죠? 그래서 무조건 놀이 방법이 3단락에 떠야 돼요. 그럼 봅시다. 첫 문장이에요. 놀이 방법은 나오잖아. 높이 띄우기, 재주 부리기, 끊어먹기 등이 있습니다. 다시 나열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문의 포인트는 논제 나열을 통해서 순서를 주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똑같이 높이 띄우고요. 재주 부리고요. 뭐 합니다? 끊어먹습니다. 이렇게. 공부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냥 하는 거 아니에요. 알겠죠? 자, 그럼 보세요. 높이 띄우기는 연을 얼마나 높게 그리고 멀리 띄울 수 있는지를 겨루는 겁니다. 그대로 나오고 자, 개념을 정의하면 독서처럼 개념을 정의하면 핵심 서술어, 핵심 단어만 찾으면 됩니다. 그러면 높이 띄우고의 핵심 서술어는 연을 얼마나 높다. 한 번 더 멀리 이 단어 잡는 겁니다. 이렇게. 됐죠? 자, 그 다음 개념. 재주 부리기는 연을 날리는 사람이 손을 이리저리 움직여서 연이 급강하 급상승하도록 고개를 부리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손을 움직이다. 해서 급강하 급상승 등은 별거 어려운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고개 부리다라는 단어 자체가 급하게 올라가고 급하게 내려가다는 단어 자체를 잡아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죠? 오케이.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끊어먹기는 자, 연싸움을 하면서 상대의 연줄을 뭐하다? 끊다입니다. 이렇게 잡으면 돼요. 됐습니까? 됐죠? 자, 그래서 각각 개념 정의로 하나씩 만들어냈고 다시 첫 문장입니다. 무조건 첫 문장 집중. 갈게요. 여러분들은 어떤 방법에 관심이 생기나요? 네, 대부분 끊어먹기라고 대답하네요. 범주를 끊어먹기로 줄이기 때문에 쌤이 말씀드렸습니다. 자, 수능 때 말씀드렸어요. 계속 독서할 때 말씀드립니다. 논제가 나열되면 순서가 정해지고 비중이 쏠립니다. 그러면 이쪽으로 비중이 몰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몰린 비중 안에서 움직이면 돼요. 여기서 움직이는 겁니다. 이렇게. 알겠죠? 비중이 몰렸습니다. 그러면 이 몰린 비중에 포인트 맞추면 돼요. 됐죠? 그래서 주제는 끊어먹기에 포인트 맞추면 됩니다. 됐죠? 오케이. 자, 갑니다. 끊어먹기는 연을 띄운 다음 연줄을 엇갈리게 해서 상대에 비벼서 끊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끊을 거야? 자, 요거에 대한 하우 치는 거죠? 엇갈리다. 이 단어죠. 됐죠? 오케이. 그래서 비벼서 끊는 겁니다. 엇갈리게 해서 비벼서 끊습니다. 이겁니다. 이렇게. 이때 사용하는 기술이 튀김입니다. 자, 다시 튀김이라는 개념 써야겠죠? 개념, 튀김은 팽팽하게 해다가 팽팽하다가 풀어서 이게 포인트죠. 그러니까 자, 이때 사용하는 기술이 뭔데? 튀김이고. 그럼 다시 튀김 개념은 팽팽. 됐죠? 팽팽해 하다가 갑자기 풀었습니다. 팽팽하다, 풀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됐죠? 그 다음 연의 머리를 아래로 돌려서 내려가게 하는 겁니다. 됐죠? 그러면 연의 머리를 아래로 돌리다. 아래 이렇게 쓰는 거예요. 해서 팽팽, 풀다, 아래 잡으세요. 됐습니까? 이러면 연싸움 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됐죠? 자, 글은 선생님 말씀드린 것처럼 역사와 놀이 방법 중에 자, 비중이 몰리는 쪽은 놀이 방법이고 놀이 방법 중에서도 다시 비중이 몰리는 건 어디입니까? 요쪽. 끊어먹기. 알겠죠? 이 끊어먹기에 포인트를 두시고 공부하시면 제 생각엔 편하게 갈 겁니다. 됐죠? 오케이. 자, 그 다음
다음 주에 교내 민속놀이 한마당 함께 즐길 연날리기가 기대되지 않나요? 선조들은 먼 옛날부터 다양한 방법으로 함께 즐겼던 요겁니다. 먼 옛날 역사 놀이 방법. 다시 한번 정리. 됐습니까? 요거예요. 자, 제가 화법과 작문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다른 선생님들하고 다르게 조금 더 디테일하고 글을처럼 보여드리는 건 독서 공부하기 싫으면 화법과 작문 하십시오. 화법과 작문은 독서에 가지고 있는 논리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고 문제의 출제도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추가되는 건 문제 속에서의 조건이 한 번 더 포함되는 것밖에 없습니다. 알겠죠? 오케이. 자, 그럼 볼게요. 1번. 이거는 그냥 갑시다. 이거는 뭐 그냥 이거 안 할게요. 됐죠? 이거 갑니다. 자, 2번 보세요. 결국에는 자, 연날리기를 발표의 화제로 선정해서 역사와 놀이 강좌. 됐죠? 그 다음 낯설게 느낄 만한 용어 튀김. 봐봐요. 다 읽었었던 기준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읽었었던 기준 안에서 노는 겁니다. 자, 그 다음 3번 보세요. 연날리기의 옛 모습으로 생각될 수 있는 시각자료 활용하는 것도 화면에 사진을 가리키면서 썼고 4번 보세요. 연날리기의 놀이 방법은 하나, 둘, 세 가지로 논제를 나열한 것이지 출처 밝히는 게 없기 때문에 4번입니다. 됐죠? 오케이. 자, 그 다음 5번. 자, 놀이 방법 가장 이 단어가 별표겠죠. 왜? 제가 말씀드렸죠. 자, 비중이 몰립니다. 비중이 몰리는 구조는 끊기가 기준이었으니까 비중이 몰리는 이 끊다. 됐죠? 오케이. 해서 가장 흥미로한다가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문제가 구현되지 않아요. 눈알 굴리고 발췌독하는 거 아닙니다. 절대로 화법과 작문은 눈알 굴리고 발췌 돌리면 걸립니다. 독서처럼 연습하셔야 되고 이 독서처럼 연습하시면 여러분들이 뭐가 좋냐? 독서 영역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국어 읽을 때의 독서 능력이 늘어나요. 알겠죠? 화법과 작문은 무조건 독서입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 다음